안녕하세요. 추상대수학 6주차 3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6주차에는 다항식의 기하성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에서의 기하의 개념을 정의했었는데요. 특별하게 중요한 게 최이의 기하 다항식인 경우에 그것의 기하 다항식을 개념과 판별법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차시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유리계수 다항식은 각 계수들의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게 되면 정수계수 다항식으로 바꿀 수 있었고요. 정수계수 다항식의 기하성을 판별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인수정리, 그 다음에 가우스 도움정리, 그리고 특별하게 각각의 계수가 p의 배수일 때 적용해보는 아인슈타인 판정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큰 차수의 다항식에 대해서 그것의 기하 다항식을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서 맥콜리2의 프로그램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항식의 기하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이번 주에 배운 얘기들과 관련된 것들을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콜리2는요. 지금 강의자의 전공인 대수기하학과 그 다음에 가환대수라고 해서 가환한에서의 대수학과 관련된 프로그램 기본적인 얘기들을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서 셈을 할 수 있는 대수 시스템이고요. 특별하게 다항식 셈은 아주 능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용도 있습니다. 검색을 맥콜리2 웹 온라인으로 검색하시면 즉각적으로 웹에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지만요. 언어가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리계수 다항식인데요. x 4제곱, x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는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하는 거는요. R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유리계수 다항식이라고요. 그랬을 때 출력은 다항식 환이라고 폴리노미얼 링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생각하고 싶어하는 다항식에 이름을 붙입니다.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그랬을 때 엔터를 누르시면 출력해 주는 거는 x 4제곱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출력합니다. 이 다항식은 R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컴퓨터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때 명령어를 이 fx를 인수분해하라 팩터라고 넣으면 나오는 출력물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제곱 x 플러스 1이라고 나와서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때 나오는 출력물이 너무 길어서 중간 단계에서 보고 싶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쌍반점을 표시해 주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이 결과는 출력되지 않고 컴퓨터가 이해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변수가 여러 개일 때도요. 여전히 인수분해를 능률적으로 해결합니다. 클리어 올은요. 기존에 했던 상황들을 전부 다 지울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A가 대문자입니다. 이번에는 이 식이요. 익히 잘 알려진 거죠. 이것에 대해서 변수가 3개입니다. x, y, z고 유리계수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출력은 여전히 다항식 환이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이 다항식에다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f는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곱셈을 해주실 때는 정확하게 곱셈이라고 표기를 해주어야지만이 인식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쌍반점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인수분해를 해봐라 라고 하면 답이 나오겠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인수분해 결과를 다른 프린트문에 옮겨 적을 때 필요로 하는 건데 그때는 직전의 결과물 OO를 2번 누르게 되는 프린트 투 스트링을 표시해 주시게 되면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던 대로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z 마이너스 yz제곱 해서 적절한 내림차순으로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 건 아마도 다항식의 나눗셈과 유클리드 호재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코드도 있습니다. 유리계수 다항식에서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목신 다항식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요 제수보다 더 작겠죠. 차수가 1차 이하로 나오겠죠. 이럴 때 마찬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싶은 변수에 대한 다항식 환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fx를 지정해 줍니다. gx를 지정해 줍니다. 같이 지정하고 싶을 때는 여기를 콤마를 찍고 쉼표를 찍고 g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랬을 때 f를 g로 나누는 뭘 생각하는 거? 몫을 생각하는 거는 이와 같이 2번 슬러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생각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퍼센테이지 표시로 써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산 결과물은 안 썼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입력을 해보시면 뭐 원하는 답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내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겠죠. 그러면 유클리드 정역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가 있잖아요. F가 처음 출발한 F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목하고 제수를 곱한 거에 나머지를 더해주면 어떻냐? 같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가 그것은 같다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오는 지금 바로 이 유리계수 다항식에서는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맞는 답을 찾은 게 될 것이죠. 예.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기하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답을 대수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좌표평면에서요. 두 개의 정점이 있고 거리 합이 10인 자치요. 정확히 말하면 이 자치는 타원이 되겠죠. 이 타원의 방정식도 이 맥콜리 2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아이디어를 도입하는데요. 이 폴리노미얼을 링을 어떻게 도입하냐면 R을요. Q에 변수들이 이번에 많습니다. 제가 설정을 할 겁니다. X, Y이고요. 보조 변수를 설정해 줍니다. A, B라고요. 그랬을 때 이 아이디어를 하나 입력하는데요. 뭘로 생성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3과 X, Y 사이의 거리가 A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X, Y 사이 거리가 B가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는 두 개의 거리 합이 얼마? 10이 되도록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때 바로 이 아이디얼에 대해서 eliminate 명령어가 지금 XY에 대한 관계식을 얻게 해줍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냐면 A를 지우고 B를 지우라는 뜻으로 eliminate를 합니다. 어디에서? I에서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여기에 출력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 얘네가 0이 되는 그러한 점들의 자치가 바로 명확하게 컴퓨터가 해결해 줍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는 정점이 두 개죠. 마이너스 3,0, 3,0에서 거리 합이 10인 걸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점을 더 추가해서도 이렇게 거리 합이 고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의 자치를 구하는 걸 이런 맥콜리 2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기하성을 판별하는 문제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보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 배웠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기하성과 관련된 것들이고 다항식으로 만들어진 상황과 관련된 얘기들이었습니다. 예, 먼저 다음과 같이 Z3의 계수를 하는 다항식에서 2차 다항식이 몇 개인지를 모두 말하라는 겁니다.
Z3는 그 원소가 0, 1, 2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fx가 Z3 안에 있는데 이것의 차수가 2입니다. 2 이하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fx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냐면 2차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2차항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뭐죠? 1이나 2가 나올 수 있죠. 나머지 1차항과 상수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0, 1, 2. 여기에도 0, 1, 2죠. 따라서 서로 다른 2차 다항식의 개수는 몇 개다? 2개 곱하기 2개 곱하기 3개 곱하기 3개라서 18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들 중에 다항 함수로서는 같은 함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이런 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Z24요. Z24는 이건 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4 곱하기 6은 24고 이건 0이잖아요. 0이 아닌 원소의 두 개의 곱이 0이 되는 거니까 이건 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항식화는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것 안에 아이디얼도 생각할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12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일 때 그것은 바로 요 상환의 개념은 있고요. 이때 이게 채가 아니랍니다. 채가 아닌 걸 확인하는 거는 이게 채일 때 다항식환에 대한 명제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다이렉틀리 직접적으로 채가 아닌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가 아닌 걸 확인하는 거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다음과 같이 x제곱 더하기 12가 기하기 아닌 게 바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것은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6으로 어떻게 된다? 분해되죠. 맞죠? 따라서 실제로 이게 x제곱 빼기 36이잖아요. 36은 10이랑 똑같은 거죠. 24에서 봤을 때요. Z24에서는 36이나 마이너스 36이나 12가 같은 거예요. 네, 따라서 이 다항식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x 플러스 6 더하기 잉여류 x제곱 플러스 12 x 마이너스 6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2는 모두 다 0이 아니에요. 여기서 0의 의미는 이 잉여류로서의 의미죠. 예, 이것이 뭘 곱해가지고 다시 반대죠. 만약 이게 이거랑 같다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2는 x 플러스 6에 이거에 뭔가를 곱해서 x 플러스 6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 차수가 더 떨어지는 상황이니까요. 실제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0이 아니에요. 0다항식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이것도 0다항식이 아니고 이것도 0다항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따라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근데 곱해보시면 대표원들끼리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6에 x제곱 플러스 12가 되니까 이것이 x제곱 플러스 12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2가 되니까 얘는 0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예, 이것이므로 따라서 정역조차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 다음은 이겁니다. 아인슈타인 판정법을 쓸 수 없는 예예요. 아인슈타인 판정법은 x의 p-1에 x-1 꼴이었어요. p가 뭐예요? 소수일 때죠. 근데 이거는 그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럴 때 이것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래요. 7차니까 조금 막역한데 좌변을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x의 8승 빼기 1이
x의 4승 빼기 1, x의 4승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 빼기 1에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 x의 4승 플러스 1이 됩니다.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1에 x의 4승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지난 예제에서 이것이 기하학인 걸 확인했습니다. x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죠. 따라서 얘도 기하학입니다. 만약 기하학이 아니라면 1차가 있을 거고요. 1차가 있으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1이나 마이너스 1이 근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근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기하학입니다. 1차식은 최에서의 다항식 환이니까 기하학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 생각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x-1을 나뉘면 되니까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여기 하나 빠졌죠. x 플러스 1이 빠졌네요.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x 4제곱 플러스 1이 정확히 제가 생각하고 싶어하는 요 7차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게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겁니다. 3차 다항식인데요. 어디에서 Z5요. 이거는 체가 되죠. 맞죠? ZP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 항상 있죠. P가 뭐면은 소수이면요. 예. 그러므로 체 위의 다항식 한에서 기하성을 따지래요. 그때 차수가 3차예요. 그래서 지금은 논의가 뭐냐면 이 기하성을 따지는 거는 만약에 가약이라고 하면 GX의 HX인데 GX와 HX가 1차 이상이니까 나올 수 있는 차수의 조합은 뭐예요? 1차, 2차 혹은 2차, 1차죠. 맞죠? 그 어떤 경우든지 간에 1차 인수가 하나 있으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뭐다? 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F의 0, F의 1, F의 2 그 다음에 숫자를 키우지 말고 F의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5개의 Z5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뭘 확인하면 되냐면 근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됩니다. 근이라면 가약이 되고요. 근이 아니라면 기약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0이 아닌 거를 산수를 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이 3차 다항식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기약이 됩니다. 3차 다항식에서 기약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평행이동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체 안에 원소 A를 하나 고정하고요. 다항식을 하나 생각해요. F 위에서. 이것이 기하학인 것을 확인하는 것은 요거 A만큼 fx를 평행이동한 것이 기하학인 걸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fx-a가 가약이라고 합시다. gx의 hx예요. 이때 gx의 차수가 hx의 차수가 모조리 1이에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식을 변형합니다. 이렇게요. 요 x 위치에다가 x 플러스 a를 대입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써지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지가 뭐냐면 디그리 오버 g의 x 플러스 a나 h의 x 플러스 a는 둘 다 본래 있던 gx, hx와 바뀌지 않아요. 최고차항은 바꿀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게 두 개 1차 이상 가약이면 본래 있던 fx도 두 개 같은 차수로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약이에요. 따라서 반대쪽을 증명한 거죠. 예. 반대쪽도 같은 요령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고등학교 때 했던 얘기들 중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켤레에 대한 개념인데요. 실수체 다항식 fx를 생각합니다. 그럴 때 허수단위 i를 대입했더니만 근이래요. 그럴 때 다음을 증명해 나갑시다. 먼저 마이너스 i를 대입해도 뭐가 된다? 근임을 확인하래요. 1번 f의 i가 0이었잖아요.
켤레를 양변에 택하면 개수가 모두 다 실수이기 때문에 대입해도 되겠습니다. 0의 켤레는 0이죠. 따라서 1호부터 i의 켤레는 마이너스 i였잖아요. 따라서 지금 끝났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fx가 어디의 원소다? 여기의 원소다. 개수가 전부 다 실수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fx를 복소개수 다항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실수는 복소수니까요. 2번 rx는 부분집합이죠. 정확히 말하면 부분집합으로 간주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런 qx가 있다는 걸 확인하래요. 중간에 요겁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두 번 하겠습니다. 먼저 fx를 x-i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몇 차? 0차 상수항이 되겠죠. 근데 이미 인수정리를 쓰면 f의 i는 0이에요. 그러므로 r은 0이에요. 그러므로 fx는 일단 x-i의 qx로 쓸 수 있어요. 예. 다시 한 번 더 1번을 활용하면요. 양변 qx를 같은 요령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f의 마이너스 i는 0이고 2i고 qx예요. q 마이너스 i예요. 그러면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qx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 플러스 i의 스몰 qx 꼴로 쓸 수 있죠. 어디에서? 복소개수로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거이므로 따라서 fx는 여기 대입하면 x-i의 x 플러스 i q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대로 이러한 qx가 존재하는 것은 인수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찾았던 qx는 알고 봤더니만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걸 확인하랍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거쳐 나가겠습니다. fx를 다시 돌아가서요. 실개수니까요. 여기에서 나머지 정리를 적용합니다. 이게 채기 때문에 뭐예요? ED가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 정리를 이 다항식에 대해서 적용해 가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2차에 대해서요. 플러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i인 거죠. 그랬을 때 나머지는 2차니까 1차로 써지겠죠. A, B는 물론 실수고요. Q0X도 실개수죠. 이제는. 그랬을 때 기존에 했던 것들과 비교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존에 했던 게 이거였죠. X제곱 플러스 1의 QX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 거죠. X제곱 플러스 1의 QX의 Q0X가 AX 플러스 B예요. 그런데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이것을 어디에서? 복소개수 다항식으로 이해했을 때 이건 정역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뭐야? 차수에 대해서도 보존이 되겠죠. 따라서 이게 2차예요. 그리고 여기다 뭘 곱했어요. 그럼 이건 2차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변은 몇 차? 1차 이하인 거죠. 따라서 가능한 거는 QX는 뭐다? Q0X예요. 아까 우리 나머지를 정리를 쓴 게 RX에서 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찾아준 이 QX는 2번에서 정확히 Q0X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QX는 복소개수가 아니라 실개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지금 상환의 단원군의 원소를 모두 찾으래요. 맞죠? 지금 요게 뭐예요? 채죠. 따라서 채에 대한 상환의 요 안에 있는 요것이 기하인 것부터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가약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차수가 1차, 1차
게 유일하게 가능하죠. 다시 말하자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1차이기 때문에 근이 있어야 돼요. 근데 but F0을 대입하거나 F1을 대입하거나 모두 다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근이 아니에요. 따라서 가약이라고 하는 게 모순이에요. 따라서 fx는 기약이에요. 예,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 상환이 뭐다? 채가 된다는 거죠. 예, 채가 되기 때문에 이 채 안에 있는 원소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정리에 따르자면 이 gx가 z2x 안에 들어있으면 이 fx의 차수 이것이 2차니까 gx의 차수를 뭘로 설정할 수 있다? 1차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죠. 나머지 정리에서 그렇죠. 따라서 이 상환에 나올 수 있는 원소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을 대표원으로 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상수 다항식들 1차 다항식들이요. 이렇게요. 정확하게 몇 개 나온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서 단원군이니까 항등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빼면 채니까 전부 다 단원이 되죠. 이것과 이것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가 나오게 되겠죠. 물론 이 각각의 채 원소들에 대한 여건을 찾는 거는 정확하게 배주 등식을 이용해서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다시 한 번 더 아인슈타인 판정법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예제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실제로 인수분해를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f6x 그러니까 지수가 x의 6거듭 제곱이에요. 이걸 어디에서? q 위에서의 인수분해입니다. 다항식환 qx에서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x의 6승 빼기 1은요. x의 이렇게 되죠. 상공식을 쓰면 되죠.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의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니까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기를 이걸 알고 있어요. 합차 공식이고요. 이거는 보기차식이니까 플러스 1이고 x제곱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x 4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2x 4제곱 제곱 더하기 빼기 x제곱이 되고요. 앞에 거를 쓰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제곱이잖아요. 3공식을 쓰게 되면 플러스 1 빼기 x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가 되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거는 가약이 아니에요. 가약이라고 하면 1의 약수가 이거의 근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요령으로 요거의 근도 당연히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유리수 범위 내에서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나눠집니다. 따라서 x 6승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거는요. 이겁니다. 이거요. 이거는 규칙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드모아브르 정리를 이용해서요. 다음과 같은 복소수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시 하자면 복소평면에서 생각했을 때 이 오메가는 어떤 거냐면 2파이를 몇 등분? 6등분 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단위원을 생각하고 i, 마이너스 i,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출발점으로 해서 꼭지점을 찍어놔요. 60도, 그 다음에 120도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오메가면 드모아브르 정리에 의하면 여기가 오메가 제곱이고요. 여기 얼마? 오메가 세제곱이요. 여기가 얼마? 오메가 4제곱이요. 여기가 얼마? 오메가 5이요. 여기가 얼마? 오메가 6이래요. 이랬을 때 바로 이 자연수 K에 대하여
여기 값을 대입해 보면 0이 된다는 걸 확인하래요. 그래서 F6에 오메가 K 거듭 제곱을 대입하면 다름 아니라 오메가 K 빼기 1에 오메가 6K 빼기 1이 돼요. 그런데 이미 오메가의 6승은 얼마요? 두모합으로 정리 혹은 요 그림에 의해서 정확하게 1 빼기 1이니까 값은 얼마예요? 정확하게 이 오차 방정식의 근은 이와 같은 형태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끝으로 여전히 쟁점이 되는 개수가 채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다항식 환에는요, 단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상황에서는 그럴 때 이 다항식 환에 무수히 많은 단원이 있다는 걸 확인해 달랍니다. 실험적으로 24의 포커스를 맞추면요, 24에서 힌트를 얻어서 12x의 n 더하기 1 이런 다항식을 생각합니다. 이 n은 뭐 자연수예요. 그랬을 때 요거의 제곱 연산을 해보면요, 이거는 12의 제곱에 x의 2n 더하기 2 곱하기 12 곱하기 x의 n 더하기 1이 되겠죠, 맞죠? 그런데 12제곱은 24의 배수고요. 이것도 24의 배수니까 사실은 1이에요. 이 1은 Z24를 개수로 하는 다항식 환에서 뭐가 되냐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잖아요. 따라서 뭘 하는 거냐면 12x의 n 플러스 12x의 n승 플러스 1은 무언가를 곱했더니만 공교롭게도 자기 자신과 곱했더니만 뭐가 되더라? 1이 되는 거잖아요. 즉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12x의 n 플러스 1의 인버스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단원이에요, 명백히. 그러므로 이 단원이 무수히 많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차수가 다르면 다른 다항식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요, 사실은 정수와 관련된 얘기들이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힌트를 드리고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수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에요. 물론 Q 위에서 기하를 따지는 거는 가우스 도움 정리에 따라서 정수계수 다항식이니까 정수계수에서 따지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약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될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GX와 HX가 유리수가 아니라 정수계수로 생각할 수 있더라. 가약이면. 그랬을 때 뭘 이용해야 되는 거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 뭘 대입해 줄 때요. X는 1부터 2022까지를 대입하면 그 함수 값이 얼마가 나와요? 전부 다 1이 나와요. 그렇죠? K가 1부터 2022예요. 그랬을 때 이럴 때 G의 K와 HK가 함수값이 1이기 때문에요. 정수에서 봤을 때 GK와 HK가 될 수 있는 값의 조합은 몇 개 없어요. 맞죠? 정수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럴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을 생각해서 정확하게 모순을 이끌어내면 이 fx가 기하학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차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맥콜리 2의 기초적인 명령어들, 특히 다항식의 나눗셈과 관련된 명령어들, 그리고 인수분해에 대한 명령어들, 그리고 변수가 여러 개일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다항식의 기하학성 판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여러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요, 중간고사 이전에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에 대한 핵심 개념들을 요약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련된 문제들을 더 해결해 가는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